요새 유행하는 말이 이제 데브옵스인데 거의 본사의 데브옵스 프로덕트 매니저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거든요. 지속적으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SI면은 가서 개발하고 쏙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파크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SI처럼 빠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내 코드를 가장 빨리 고객한테 전달하는, 내가 만든 코드의 가치를 빨리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데브옵스라고 정의를 했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1, 2, 3. 오늘 주로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권호성 이사님 통해서 들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선 마음가짐이 되셨다. 여기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기꺼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이제 생산성 높은 데브옵스를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다른 고객사 가면은 1번, 2번이 없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다행히 그 제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가입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제품이고, 팀 파운데이션 서버는 온프레미스 서버에 설치해서 내가 설정을 하면서 쓰는 제품인데, VSTS 팀 서비스는 매주 3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뭐 UI도 바뀌고 기능도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클라우드의 특성상 얘네도 데브옵스를 해서 3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서 검증된 기능을 3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 팩으로 묶어서 TFS에 이제 서비스 팩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는 사이클이 좀 다르지만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소스코드 저장소, 깃을 제공하고, 또 하나는 이름을 까먹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소스테이프 말고 그 다음에 소스테이프는 너무 오래된 거고, 소스 컨트롤. 네, 소스 컨트롤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팀 파운데이션 소스 컨트롤 시스템인가 있고요. 깃이 있고, 그 다음에 빌드 자동화, 배포 자동화, 테스트 자동화,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그 요구사항으로 집어넣는 백로그 관리, 워크 아이템 관리, 이런 풀 사이클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1, 2, 3, 4가 다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만들어지고 그게 추적되면서 개발자가 소스를 수정해서 커밋을 하면 그 요구사항하고 매칭이 돼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빌드되고 자동으로 배포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버그로 꽂히든가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꽂히는 그런 식의 사이클을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도 개발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버전이 자꾸 올라가고 회의 한번 하면은 얘가 또 엉망이 되기 때문에 또 버전을 올려서 문서를 수정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얘는 이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대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를 도입해서 요구사항을 여기다 넣고 여기서 수정하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건 이제 데모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가 관리되고 백로그 밑에 태스크들이 달리고, 그 태스크들을 개발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커밋을 할 때 태스크 번호를 붙여주면 내 코드랑 태스크가 엮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때까지 요구사항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그 똑같은 백로그나 태스크들이 얘가 캔번 모드라고 그러죠. to do, in progress, done. 그런 식으로 UI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드래그 드롭 하면서 한국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에자일 중에 그 뭐죠?
스크럼을 도입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이 스크럼을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침마다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스크럼 회의가 매일 아침 벌어지고, 팀이 이렇게 앉아서 말고 서서 모여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를 띄워놓고 하는 얘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뭘 할 거고, 어제 뭘 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인프로그레스였는데 내가 던으로 놓을게. 그리고 던으로 놓는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 나를 도와줘.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짧게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이제 스크럼에서 스크럼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있던 분이 스크럼 마스터고, 이분들이 이제 개발 팀원들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스크럼 팀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칠판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여봤는데, 요게 한 3개월 정도 해봤는데 UI가 잘 돼 있어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에 있는 그대로 쓰고, 얘는 접었습니다. 근데 얘가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걸 붙여 놓기 시작하니까 다른 팀에서 쟤네는 되게 재밌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걸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발휘하긴 했지만, 바쁘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UI로 대체를 했고, 개발 테스트 중에도 이제 소스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술 통해서 이제 커밋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스크 아이디를 붙여가지고 소스랑 태스크랑 붙여주는 그런 작업도 하는데, 그 데브옵스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CI/CD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을 개발자가 커밋을 하면 그 즉시 빌드 서버에서 커밋된 코드를 다 가져와서 빌드를 한번 돌리고 테스트를 한번 돌립니다. 이거를 구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요새 스타트업들도 이런 정도는 다 구현을 하더라고요. 초기부터.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해놓으면 누군가 커밋을 하면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한다는 거죠. 계속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빌드가 이제 깨지지 않는 그 마음의 안정감이 이제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편해지거든요. 이게 없었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각자 개발한 것들을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버그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빌드 자체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자동으로 빌드를 해주니까, 그리고 UI 테스트나 유닛 테스트가 돌아주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지고 팀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CI 빌드는 이따 UI를 보시겠지만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처음에 얘가 커밋을 하면 그 트리거링으로 깃에서 소스를 다 갖고 와서, 누가? 빌드 서버가 깃에서 소스를 다 갖고 와서 누게 패키지 업데이트하고 빌드 한번 하고 테스트 한번 하는 이 과정을 커밋할 때마다 진행하고, 동그라미가 이상하게 그러죠. 저희 이제 나이틀리 빌드라는 걸 했었어요. 새벽 1시에 자동으로 돌리고, 얘는 조금 복잡하게 빌드 한번 하고, 빌드 결과물, 즉 뭐 exe, dlL, 웹사이트면 이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테스트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pdb 파일 있잖아요. 그 심볼들 다 위에 있는, 걔네들도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애저에, 저희 사이트를 애저에 올렸는데, 애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 인프라를 코드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화한 인프라를 이제 빌드를 한번 해주는 걸 매 새벽 1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제일 따끈따끈한 코드가, 빌드가 잘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이 딱 도착이 있죠. 빌드가 깨졌으면 누군지 색출을 해가지고 그날 커피를 쏘든가 그날의 일상만큼의 밥을 쏘든가, 그런 그 룰을 만들어 놓으면 절대 빌드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매 1시마다 이렇게 트리거링을 해서 빌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배포가 있는데, 배포도 Continuous Deployment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나이틀리 빌드, 한시에 그 나이틀리 빌드가 성공하면 Continuous Deployment가 실행이 트리거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소스를 대부 환경에 이렇게 배포를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밤에. 그럼 아침에 출근을 하면 대부 머신에는 가장 최근 소스가 빌드가 되고 배포가 딱 돼 있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서버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돌려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날 그 전날에 그 어떤 코딩 작업들이 바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부,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렇게 세 단계를 뒀는데, 대부에서 스테이징 넘어갈 때 어프루버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프루버가 최종적으로 대부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클릭을 한번 하면 자동으로 또 스테이징에 배포가 되고, 스테이징에서 또 클릭을 하면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전에는 그걸 손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하고, 이게 사람 손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배포가 또 실패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만 고생을 해놓으니까 자동으로 빌드가 짝짝짝 최종 프로덕션까지 배포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 사이트를 오픈을 하고 거의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버그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또 죽을까 그런 마음을 조림을 가지면서 잠을 못 잤는데, 2.0 할 때는 요걸 구현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막 삶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틀리 빌드가, 아까 보여드린 나이틀리 빌드가 성공을 하면 얘는 애저의 대부 환경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한번 돌립니다. 얘는 뭐 UI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유닛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된 상태에서 승인을 받으면 QA 배포가 있고 스테이징 거쳐서 그 프로덕션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다 자동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바일을 뺀다고 뺐는데 섞여있네요. 이 정도만 개념을 하고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 했던 사이트를 보면서, 팀 서비스 사이트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계정이 최근에 잘려가지고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 사이트고, 팀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입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사스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면 5명까지 무료고, 5명 이상이 되면 한 명마다 이제 월 얼마씩 내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 아마 그 MSDN이 있기 때문에 또 무료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뉴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 이제 스크럼을 할 거냐, CMMI를 할 거냐, 이제 애자일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지원을 하고, 스크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컨트롤도 이제 2가지. 요새는 거의 Git 쓰시잖아요. Git을 제일 베스트는 제가 볼 때 스크럼을 선택하고 Git을 선택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워크 아이템이 현재 진행된 게 몇 개인지, 뭐 팀원은 뭔지, 프로젝트의 목표가 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코드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기세, 브랜치도 볼 수 있고 풀리 테스트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에 이제 백로그가 들어있고, 각 스프린트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스프린트마다 이 백로그는 스프린트 6에 들어가 있거나 얘는 5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현재 진행되는 스프린트가 이렇게 보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스프린트는 한 달에 한 번
1일부터 말일까지 만드는 게 좋고, 매월 1일에 전체 미팅을 해가지고 백로그를 정의를 합니다. 아, 이번 달에 해야 될 게 뭐지? 이번 달에 해야 될 게 뭔지를 백로그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다 막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의에서 이 백로그는 네가 해. 어딨죠? 사람? 여기는 네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 저장을 하면 이제 회의가 끝나면 이제 그 개발자는 돌아가서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돌아가서 얘가 이제 스프린트, 이번 스프린트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구사항들을 좀 더 자세히 기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얘를 이제 할당을 한 거죠. 개발자는 이제 돌아가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태스크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는 뭐 기획서 상에 보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UI가 수정된다든지 나한테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를 하나씩 늘리는 거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입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요. 페이스북 뭐 가입 기능 추가. 개발자가 스스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이제 회의 시간에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 태스크들을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규칙은 없어요. 이거는 뭐 태스크까지 다 회의 시간에 만들어서 태스크를 할당할 수도 있고 백로그를 할당해서 개발자가 알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개선이라는 프로덕트 백로그에 태스크가 두 개가 이제 붙은 거죠.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8일 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으면 이걸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프로그레스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딱 열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테스트, 로컬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커밋을 해야 되잖아요. 커밋을 할 때 얘 좀 이상한데요? 잠깐만요. 딴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몇 달 전, 불과 몇 달 전에 만들었는데 뭐 업데이트 돼가지고 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개발자가 소스 수정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수정된 내용이 있고, 얘를 이제 커밋을 할 거잖아요. 체인지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팀 익스플로어에 붙어 있는 Git 클라이언트가 제가 써본 Git 클라이언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Git 명령을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얘를 하도 썼더니. 그래서 요 변경사항을 내가 프로젝트 달라가지고 뭐 1번 워크 아이템이 있을까요? 1번 워크 아이템에 엮어서 커밋을 하면은 개발자의 이제 역할이 끝나는 거죠. 한번 커밋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발을 푸시해야죠, 푸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제 태스크랑 소스랑 이제 붙어 있게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런 작업을 개발자가 계속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자, 이게 귀찮죠? 커밋하는데
이 태스크 아이디 넣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강제로 하게 할 수 있어요. 설정을 하면은 태스크 아이디가 없으면 커밋을 못하게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빠져요. 태스크 번호가. 왜냐하면 커밋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옵션을 두면은 훨씬 더 소스랑 태스크랑 잘 붙어있게 되고, 만약에 예를 볼까요? 이런 태스크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소스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링크 가서 소스를 커밋할 때 수정된 게 별로 없네요. 커밋할 때 태스크 아이디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태스크에 붙어 있는 모든 소스 변경사항은 이제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계속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계속 추적이 가능한 걸 보시고 계세요, 지금. 수많은,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추가로 이제 얘를 다 수행을 했다 그러면 던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하나의 태스크가 수행이 된 거고, 두 개가 있었는 애가 in progress 던 이렇게 가면 얘는 이제 드디어 커밋이 되거나, 단계를 이제 커밋을 둬서 QA가 검사하고 QA가 던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직접 던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태스크는 이렇게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번다운 차트라고 매월 초 스프린트 전체 회의에서 그 개발자들한테 백로그를 할당을 했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이 태스크를 만들면서 시간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만약에 던된 거 말고 투두에 있는 애들은 이제 시간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리메이닝 워크 시간 단위로 얘는 4시간 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얘는 뭐 8시간 걸릴 것 같아. 이 번다운 차트가 이제 그려지거든요. 안 그려지는 이유는 지금 얘가 4시간, 8시간 인프로레스 던 하면 얘가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 회의에서 할당된 백로그를 가지고 개발자가 태스크를 만들면서 시간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해집니다. 월 초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걸 하나씩 던을 하면은 시간이 깎여서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이제 태스크의 진행 상태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만, 어떤 팀은 처음에 태스크 관리를 안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태스크를 생성을 해서 볼록해졌다가 이제 또 막 커밋을 하고 던을 하면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팀도 있고, 제일 안 좋은 팀은 한 달 내내 관심 없다가 누가 쪼으니까 월말에 이제 쫙 만들었다가 쫙 커밋 던 시키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팀도 있고, 이 그래프를 보면 팀의 성향을 잘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그려낼 수 있어요. 이 시간과 던되는 시간, 그 시간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이 개발자가 하루에 8시간 개발 일을 한다 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팀원이 뭐 2명이고 8시간 뭐 20일 곱하면 총 512시간의 그 전체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태스크들을 숫자를 넣어가지고 채우면 이거 파란색이 여기까지 차거든요. 책에는 약 70% 채우는 게 맞다고 나오는데, 적당하다고 나오는데, 채우고 하나씩 던을 하면 얘가 이제 파란색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개발팀장들은 요거만 보면 전체 진척 사항을 알 수 있게, 팀장뿐만 아니고 팀원들도 우리 이번 스프린트에 우리 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얘를 통해서 정확히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올바른 번다운 차트를 그려내는 노력이 이제 서로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워크의 그 기능이고,
프린트 뭐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쭉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테스트나 백로그 이런 것들을 쿼리를 해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릴리즈 노트 작성할 때 뭐 옛날 뭐 이메일 뒤져가지고 뭐 하던 걸 빼고 얘를 하면 쿼리를 딱 때려서 커밋된 것만 쫙 갖고 오고, 그 리스트를 엑셀로 뽑아서 이제 뭐 릴리즈 노트를 만들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빌드랑 릴리즈까지 연결이 돼요. 빌드가 돼서 배포가 됐는데, 그 배포 버전에서는 어떤 개발자가 어떤 코드를 수정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요새 그거 하는 팀은 사실 못 봤는데 저도 못했고, 그거 있잖아요. 코드 리뷰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최고의 데브옵스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안 되나? 얘 말고 브랜치에 가볼게요. 막상 하려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어떤 개발자가 아까 테스크가 아니고 백로그를 받았을 때, 포타나가 왜 백로그를 받았을 때 브랜치를 따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 브랜치 하면서 브랜치를 따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브랜치 따는 거야, 뭐 깃에서 브랜치를 따면 되고요. 그리고 브랜치를 따서 개발을 했을 때 커밋을 완료를 하면은 얘를 이제 풀리 캐스트로 이제 코드 리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V2 브랜치에서 마스터로 머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사람한테 코드 리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new 풀리 캐스트 하면 풀리 캐스트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한테 이메일이 가요. 너한테 코드 리뷰 요청이 왔다. 그리고 이 사이트로 오면은 어떤 파일들이 어디가 수정됐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태스크들은 뭔지, 커밋들은 뭔지 다 살펴볼 수가 있고, 실제 수정된 코드를 여기서 보거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브랜치를 받아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한번 거쳐서 커밋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리뷰, 네. 제가 해본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걱정이 돼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느려질까봐. 그건 이제 팀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오신 분들은 그 코드 리뷰를 반드시 해야 커밋이 되고, 그 커밋이 되려면 코드 리뷰 2명한테 리뷰를 꼭 받아야 되는 룰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코드가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리뷰를 2번 안 받아. 깝깝하죠. 우리의 마인드로는 그게 해서 개발이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품질을 지키고 싶은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정리를 하면은 그 태스크를 만들고, 태스크의 시간을 적어서 내가 얼만큼 걸릴 거를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태스크랑 내 소스 수정된 커밋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연결된 거는 여기에 그 쌓이면서 어떤 태스크와 코드가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거, 그리고 태스크가 끝나면 던으로 놓으면 번다운 차트에서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쫙 깎이면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코드 리뷰 요청, 풀리 캐스트 하면 코드 리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할 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자동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태스크인 것 같습니다.
빌드를 제가 빌드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주로 웹을 하시니까 빌드 자동화하는 오픈소스나 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UI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특히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제 어떤 태스크들 빌드를 하는데 뭐 도포를 만들다던가 뭐가 있을까요? 자마린 빌드, 엑스코드 빌드, 커맨드 라인 뭐 실행, 결과물 아카이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웹사이트 API 서버는 간단합니다. 세 단계밖에 없어요. 누겟에서 소스 갖고 오고, 솔루션 열어서 빌드 때리고, 빌드의 결과물 중에 테스트라는 test.dll이 있으면 걔를 UI 뭐죠? UI 테스트 말고 뭐죠? 유닛 테스트를 한번 돌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트리거링을 보면은 이제 커밋이 될 때마다 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솔루션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 플랫폼은 뭐 디버그인지 릴리즈인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다른 툴들은 이제 이거를 쉘로 짜거나 이러면 좀 골치도 아프고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얘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 한번 돌려볼까요? 얘를 돌리면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얘를 누르면 이제 돌리는 건데 여기에 이런 릴리즈인지 디버그인지 뭐 NECPU인지 X86인지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얘가 이제 빌드 서버거든요. 호스티드라고 써있는 거는 클라우드 안에 있는 빌드 서버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클라우드에서 막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게 있고, 내가 만든 빌드 서버를 따로 둘 수 있거든요. 로컬에 둘 수도 있고, 뭐 애저 같은 데다가 가상 머신에다가 빌드 서버를 둘 수도 있고. 그래서 빌드 서버가 기본으로는 한 개밖에 안 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빌드를 막 동시다발로 하려면, 큐가 안 쌓이게 하려면 이제 내 빌드 서버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MSN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호스티드 빌드 서버에 빌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자동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이 로고를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 빌드를 구성할 때는 이게 유용하거든요. 호스티드 에이전트에 빌드 에이전트에 큐가 하나 쌓이고 좀 있으면 얘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정한 대로 소스 코드를 깃에서 가져와서 빌드를 한번 하고 테스트까지 할 겁니다. 시작이 됐죠. 이니셜라이즈 했고, 에이전트를 이니셜라이즈 했고, 느리네요. 한 번만 보고 다음번에는 한번 눌러. 못 참겠어요. 그냥 하라고 놔두고. 그래서 그런 빌드가 지금 CI 빌드 있고 나이틀리 빌드 있고, 얘는 1시에 트리거링이 되게 한 거고, 이제 자말이 이제 모바일도 테스트 해봤거든요.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 빌드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인프로그레스고 얘는 테스트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히스토리도 나오거든요. 최근 나이틀리 빌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패스를 했고, 테스트 케이스가 3개 있고 3개가 다 패스를 한 상태고, 여기에 코드 커버리지도 할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 코드가 테스트 됐는지 그런 것들이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얘가 페일이 되면 모든 개발자한테 메일이 갑니다. 성공해도 메일을 가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빌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시에 일어난 빌드에서는 아티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빌드한 결과물들, 그 배포를 위한 어떤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왜 저장을 해놓는지 릴리즈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빌드에서 그 유닛 테스트만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면 코디드 UI 테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레코딩 해가지고 UI 테스트를 하는 것도 물론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 했고 CD. CD는 디플로이먼트인데 웹 나이틀리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 트리거링은 아까 나이틀리 빌드가 성공하면 성공하면 바로 얘가 트리거링이 돼서 실행이 되고 환경이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죠. 대부, QA, 스테이징, 라이브. 그래서 대부에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애저에다가 대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웹사이트를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그 배포를 하는 패키지들이 아까 아티팩트라고 정의를 해놨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뭐 커넥션 스트링도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저에 새벽 1시에 애저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스로 만들어진 서버가 딱 배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끝나면 어프루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끝나면 뭐 테스트 담당자나 팀장이나 이거 와가지고 여기 이제 멈춰 있어요. 그럼 어프로브를 누르면 바로 이제 QA 배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서 애저의 경우는 이제 라이브 배포할 때는 다른 배포가 아니고 이제 IP만 바꾸는 스와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제 라이브랑 스테이지랑 큰 임팩트 없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CD. 아까 개발자가 하는 일을 알려드렸고 CI/CD가 이제 하는 걸 정리를 하면은 개발자 커밋하면 CI가 돌아서 빌드하고 테스트해서 갖고 있고 새벽 1시에 뭐 정확히 나뉘겠지만 새벽 1시에 나이틀리 빌드가 돌아서 빌드 결과물들을 딱 갖고 있다가 성공을 하면은 릴리즈에 있는 나이틀리 디플로이먼트가 CD가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결과물들을 실제 대부 서버에 쫙 배포하는 것까지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A도 자동화죠. 어프로브를 딱 때리면 자동 배포를 하거나 그냥 어프로브가 없으면 QA도 동시에 배포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CI/CD를 하면은 분명히 제가 장담 먹은 삶이 편해져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배포해주마 버그 다오 뭐 이런 자신감이죠. 버그가 와도 나는 클릭 몇 번으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긴다면 삶이 편해집니다. 장담합니다. 여기까지 CI, CD 했고 나머지는 테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팀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테스트 케이스를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엑셀로 만들어서 뭐 제목 넣고 1번 홈페이지를 연다, 2번 로그인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작업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그런 작업들을 엑셀로 했었는데 얘는 엑셀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매뉴얼 테스트죠. 매뉴얼 테스트 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뉴 테스트 케이스 하면은 로그인 테스트 하면 이게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접속 로그인 버튼 클릭 이런 식의 이제 일련의 과정들 이거는 뭐 엑셀로 하시는데 엑셀로 해도 되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매뉴얼 테스트를 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얘를 런을 하면은 얘가 조그만 창이 하나 떠요. 떠가지고
이제 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창을 보고 하는 거죠. 홈페이지 접속해. 그러면은 뭐 접속을 해. 체크.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이제 뭐 접속한 다음 매뉴얼 테스트니까 뭐 확인하고 로그인하고 뭐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 하다가 안 돼. 그럼 이제 버그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로그인 오류. 아직은 어사인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확실하다. 누구 잘못이다. 그러면은 확실히 지정을 해주고 얘를 이제 세이브 하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다시 꽂히죠. 워크로. 워크에 지금 스프린트를 정의를 안 해서 여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얘는 이제 버그로 등록이 된 거고 어사인이 돼 있고 사람이 그 다음에 얘는 스프린트 지금 즉시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스프린트가 꽂아서 그 사람이 이제 이메일을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은 얘를 소스를 벌써 커밋하려 하면은 태스크를 붙여가지고 아이디를 넣어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이죠. 그런 식으로 피드백까지 조금 더 가면은 저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크롬에서는 화면 캡처도 되고 동영상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엑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이런 자잘한 기능으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겨운 매뉴얼 테스트를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로드 테스트. 최근에 제가 로드 테스트로 이제 애저 CDN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로드 테스트 사용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 URL을 하나 여기다 넣고 그냥 2분 동안 URL 하나 넣고 세팅에 가서 2분 동안 25 유저가 i 60%, 크롬 40%로 브라질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브라질에서 로드가 쫙 생겨가지고 로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로드 테스트는 이제 자동화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별도 탭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 기능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팀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들이대야 돼요. 여기서 그 팀장님이 이걸 챔피언으로 가지고 푸시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패 사례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해보려고 꾸역꾸역 이걸 막 같이 스터디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이 바빠지고 이걸 뭐 해본 적도 없고 문어도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흐지부지 되고 짜증내 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씩 하는 게 좋았습니다. 경험상 이번 달은 이제 태스크를 한번 적용해보자. 다음 달은 빌드 자동화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젖어들고 그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의 분위기나 어떤 문화나 이런 걸 보고 차근차근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접근인 것 같아요.